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시점에 뭐 그런 분들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있거든요. 계좌 잠식된 분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거의 다 물려있는 거죠. 다 물려있는 상태. 뭐 어떤 것들은 되게 막 심하게 마이너스 5, 60% 물려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최근에 물려서 뭐 10%, 5%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물려가지고 현금이 없거나 거의 없어진 상태,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 계좌의 평가 잔액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분들. 제가 지금 띄워놓은 차트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 시장이 계속 올랐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포지션 잘못하면, 이거 물론 ETF지만 주식도 이렇게 뭐 좀 떨어지는 주식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만 잘 잡고 있으면 어떤 시장에서든 이렇게 계좌 잠식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내가 잘 골랐냐 못 골랐냐를 떠나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주식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운영할 줄 모르면은 이런 결과는 그냥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 자, 오늘 그런 분들께 좀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니님, 제 계좌가 지금 잠식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죠? 뭐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뭐 어떻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서 이걸 풀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니님이 물론 이제 배워야 되는 거는 깔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계좌 잠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투자하는 투자자분이 뭔가 행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단순히 운으로 계좌 잠식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그게 최근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뭔가 개인적인 습관에서의 교정점이 필요할 것 같다, 요 정도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계좌 잠식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분들이 계좌 잠식이다 아니다 자체도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좌 잠식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계좌 잠식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거는,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얼마든지 지금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똑같이 다 물려있다고 쳐도, 또 어느 정도는 이거는 진짜 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걸 진단하시는 거겠죠 먼저? 네, 맞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좌 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좌가 있고, 계좌 안에 슬롯을 나눠 놓고 이 슬롯 안에서의 비중을 컨트롤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롯, 아니면 자신이 보유한 보유 종목, 이 보유 종목의 상황이 단순히 안 좋게 되면은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 다 물렸어, 그러면은 계좌 잠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계좌 잠식을 나눔에 있어서는 몇 개의 종목을 매매하고 몇 개의 종목이 물렸다 안 물렸다 이걸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걸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매매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 슬롯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매매해주면 좋다라는 요 개념은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계좌 잠식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계좌가 있고 계좌 안에 돈도 다 사용한 거예요. 슬롯별로 돈도 다 사용했습니다. 각 3개 슬롯에서 약 10% 정도의 슬롯 자금만 남아 있으니까 계좌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90% 이상 이미 꽉 차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슬롯별로 당장의 기대 수익이나 뭐 어떤 파동 안에 들어가 있다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계좌 잠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좌 잠식에 대한 부분은 되게 단순하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굉장히 쉽게 얘기하게 되면, 돈 없는 상태,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미 주식을 다 사가지고 돈도 없고, 근데 각각의 슬롯별 종목들은 기대 수익도 없고 그냥 싹 다 물려 있다, 이런 계좌 잠식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런 계좌 잠식일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금이 돌 수 있게 해야 돼요. 각각의 슬롯의 종목이 더 좋다,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자금이 돌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아까 전에 계좌 잠식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에 대한 저의 답변이고요. 실제로는 계좌 잠식이 아닌데 계좌 잠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2번 케이스예요. 비중이 한 5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5개 슬롯, 즉 5개 종목이 뭐 골고루 한 마이너스 20% 정도를 가지고 있다. 평가 수익률 자체가 한 마이너스 20% 정도를 갖고 있다. 이게 5종목이 아니라 10종목이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종목 수에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슬롯 배정금이 나눠져 있으면은 이런 상황, 2번 케이스 상황은 계좌 잠식이 아니죠. 근데 자신이 매매하고 있는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평가 수익률 때문에 투자자는 이게 계좌 잠식이구나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비중이에요. 비중이 어떻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시 원활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좌 잠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2번 상황일 때는 그래도 투자자가 능동적인 조치가 가능한 상황, 즉 계좌 잠식되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외통수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선택은 이런 2번 상황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슬랏에서 남은 자금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5개 슬롯으로 5개만 하다가 남는 자금으로 찔끔찔끔 돈을 쓰는 거죠, 종목을. 그러면서 이 종목들도 회전이 안 되고 그냥 물려가는 거죠. 5개 종목으로 했지만 이렇게 10개 종목이 되면서 계좌 잠식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도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무한히 막 늘어나죠. 여기서 이제 좀 풀리면 여기서 또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5종목이었는데 나중에는 50종목 되는 경우가 또 이런 경우도 꽤 많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케이스에서 먼저 인지가 중요하고 무엇을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케이스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만 차 있는 상황에서는 설령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로 5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은 계좌 잠식이 아닙니다. 그럼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담백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계좌 잠식으로 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3번 케이스는 한번 양호한 케이스로 가볼게요. 자, 3번 케이스는 이렇게 계좌의 종목 비중보다 현금이 많아지는 상태. 자, 2번에서는 1번으로 갈 수도 있지만 2번에서는 3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2번에서 이렇게 다른 색깔을 채워 넣게 되면은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번으로 더 빨리 가는 길이에요. 잠식으로 더 빨리 가는 길입니다. 2번에서 3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비중이 차는 걸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채우면서 원활하게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참 많거든요.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지. 잠식으로 가냐 안 가냐의 기로점은 당연히 이 중간 과정을 거쳐요. 이 상황을 거친 상태에서 여기서 좋아질 수도 있고 여기서 1번으로 채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는 2번에서 행동을 하는 거지 1번에서 어떡하나요는 솔직히 많이 늦어요. 왜냐면은 1번에서 어떡하나요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는 외통수라고 했죠. 현금을 비워내야 됩니다. 수단 방법 떠나서 비워내야 돼요. 그러면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손절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돈을 밖에서 끌어다가 채워 넣는 방법도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항상 가능할까라고 하게 되면 자신이 돈을 잘 벌고 밖에 현금 수준이 빵빵하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해결하기는 힘들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결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2번 상태에서 3번으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나도 근데 그러자니 이거 지금 마이너스 막 말씀하신 대로 20% 30% 막 이렇게 물려있는 것들을 뭐 손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여기서 이쪽에 물 타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수익 나면 다 덜어내야지 해서 이렇게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게 선뜻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이렇게 1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간다 조금 드라마틱하게 이거 역시도 맞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는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도 여기서 시작했지만 요 정도는 채워지면서 다시 이렇게 갈 거고 이거 역시도 이렇게 채워지면서 여기로 갈 거고 3번 슬롯도 채워지면서 갈 거고 4번 슬롯도 뭐 요런 과정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과정은 다르지 않지만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울 때 어떤 속도로 어떻게 채우느냐 기다림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 계좌 잠식으로 가는 길은 그냥 일단 빨리 3번 상황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막 채우는 거죠. 막 채우다가 나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채우고 기다리면서 채우고 빠져나올 걸 고려하면서 채우게 되면은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것 같아요. 즉 매도를 생각하면서 채워나간다 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빨간불 아니면 절대 안 팔어 요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고는 못 파는 거죠. 네, 그래서 계좌 잠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좌 잠식은 비중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종목 수나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니라 계좌 자체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비중이 이렇게 퍽퍽퍽퍽 채워져서 코미까지 물이 차게 만들어서 숨도 못 쉴 지경을 만들면 안 된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천천히 채우긴 채우면은 그럼 언젠가는 이거를 덜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일 때도 팔라는 얘기시잖아요. 플러스일 때만 팔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다라고 하셨으니, 그럼 이렇게 천천히 채우다가 그럼 마이너스일 때 언제 어떻게 파느냐, 이런 궁금증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쵸.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매매에서 박자를 어떻게 맞춰 나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는 단순히 말하면 박자 감각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익혀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말로 단순히 박자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저도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게 모든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의 상태라 그러면 이거 대충 봐도 이제 50% 정도는 현금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다른 종목을 막 사거나 아니면 이걸 막 생각 없이 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천천히 해서 최대한 3번의 모양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천천히 하는 와중에 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팔면서 소위 말하는 박자감이라고 하셨는데 정박자를 타는 거죠. 살 때 사고 팔 때 파는 그거를 감각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까지 알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정리한 게? 네, 하나만 정정을 하면요,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2번에 머물러도 되고요, 3번으로 가도 되고요, 2.5번이 되고요, 아니면 1.5번이 돼도 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1번으로 가지 않는다가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물려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좀 불만인 건데, 나는 이게 괜찮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 수익률 상태의 종목을 보유하고 싶지 않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이너스 평가 수익률인 상태를 보유하고 싶지 않다. 만약에 이거라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답변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주식을 사서 이렇게 뭐 물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의 거는 기다리면은 좀 알아서 올라가서 본절이든 수익 상태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거를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물려있는 거를 다시 복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해서 이렇게 물리는 게 나오더라도 다른 이런 현금을 가지고 이거는 플러스를 만들어내고 싶은 건데, 이 생각도 뭔가 좀 틀린 건가요? 똑같죠. 여기서 행동했던 게 여기서 행동했던 거랑 뭐가 다를까요? 플러스를 만들려고 했지만 원치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시장이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악순환의 반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을 하는 대부분의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상태로 주식을 하나요? 아니면 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이거 이제 마이너스, 이게 물려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려있는 것들을 들고 있는 거는 이건 실패자들의 주식 계좌 같다. 성공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가 다 플러스로 돼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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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좀 전체적으로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이게 성공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실패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플러스 상태로 들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차이죠. 그러니까 일단 단순하게 답변 드리게 되면 계좌 안에서 마이너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게 실패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마이너스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끝을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를 보지 않고 플러스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뭐 방법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두 가지 경우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양극단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보유한 종목을 만들어 놓고 그 종목을 안 팔고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계좌는 플러스입니다. 완전 장기 투자자.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스캘퍼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그냥 칼손절 다 하면서 계좌를 끊어내기 때문에 계좌 상태는 거의 항상 비어져 있는 상황에 가깝다. 뭐 요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어니스트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식 방법에는 딱 오늘의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계좌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다 물려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계좌들도 정상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매매를 하면서 요런 상태가 오는 거는 매수를 해서 씨를 뿌리고서 그게 플러스가 날 때까지
때까지 관리를 가져간다. 요 부분은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면 수익 나고 매수하면 수익 나고 또는 수익 나는 것만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더 키워나가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생리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뿌려놓은 씬이 제가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식 계좌를 딱 봤을 때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 그래서 현재 평가손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자, 평가손익이 플러스 상태가 되게 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오랜 기간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사고 있는데 뻔 시간이 흘렀을 때 마이너스인 상태인 사람은 실패자겠죠. 근데 이제 언니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물량을 채워나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5번에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이거를 잘 관리하고 잘 키워내서 플러스 상태가 돼서 이거를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플러스는 현금화 되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그래서 계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로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막 주식을 채우기 시작하면 얘는 또 마이너스로 보여지겠죠.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가면 플러스가 돼서 현금화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얘네들이 각각의 것들이 현금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내가 벌어들이는 거는 현금으로 다 쌓이는 거고, 주식 계좌 상태는 그 중간중간 사진을 찍으면은 뭐 때로는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로는 여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처럼 돼 있냐, 2번처럼 돼 있냐, 3번처럼 돼 있냐 무관하게 마이너스로 다 깔려져 있으면은 이거는 계좌 잠식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 생각의 출발점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런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플러스 수익금하고 내가 만든 마이너스 평가 손실금하고 이 두 개를 그냥 시시각각으로 양자 비교를 해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나는 실패자, 막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대로 올바르게 투자를 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바로 이 수익금을 쌓아 올려간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투자를 잘하고 제대로 해나가면은 이 마이너스 폭은 특정 범위 안에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아까 얘를 마이너스 20%로 했지만 항상 마이너스 20%는 아니에요. 좋을 때는 마이너스 뭐 1, 2%까지 올라가고 아니면 0%에 수렴할 수도 있고, 심각할 때는 뭐 마이너스 20%도 가고 그 이상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현금은 계속 쌓아 올려가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쌓아 올린 수익금 현금이요, 계좌에서 나온 마이너스만을 커버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계좌 전체를 커버할 수도 있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 구조랑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럼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계좌 잠식 상황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언니님,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좀 여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 상황이라면 좀 뭔가 좀 숨통을 틔워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얘를 전량으로 다 통으로 손절해서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4개인데 약간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현금을 여기다 덧붙여서?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어때요? 네,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고요. 그냥 조금 담백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뺄 수 있는 데서 매도를 일단은 뭐가 됐든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게 손절이든 아니면 뭐 5번 슬롯을 통으로 손절하고 여기 현금을 이 위로 조금씩 이렇게 붙여준다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슬롯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인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2개 슬롯을 비운다든가, 아니면 2개 슬롯에서 절반씩만 매도한다라든가, 뭐 어떤 방법이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선 더 좋은 선택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이 이행할 수 있는 선택이냐 아니냐만 존재할 거라서 현금 확보를 하긴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내가 손절을 통으로 하든 여기 절반 손절을 하든 뭐 조금씩 손절을 하든 어쨌든 이제 이 제가 지금 하는 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손절이잖아요. 이거를 언제 하지? 이 느낌이거든요. 또 지금 당장 한다라고 하면 막 너무 속이 쓰리고 왠지 막 조금 있으면 조금 1% 2%씩이라도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당장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을 때 뭐 시점도 의미 없고요. 종목에서 언제 막 유리한 타이밍에 매도를 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생각하는 시점과 타이밍은 제가 생각할 때는 플러스라도 나오는 상황, 하나라도 플러스 될 때. 네, 뭐 플러스가 나올 때 팔고 싶다,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만든, 그러니까 앞선 부분의 교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잘 판다, 이게 사실 되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는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종목을 잘 골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주식을 시작할 때부터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적나라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손절해서 날려서 여기다 덧붙인다고 해도 또다시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네, 100%인가요? 거의 100%죠.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 습관과 그 방향성을 교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잖아요, 사실. 네, 이게 참 웃긴 게 1번 케이스 상황은 이거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아닌 게, 여기서 조치를 취해서 바로 잡아도 다시 1번으로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계좌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이것부터 진짜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 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비중을 좀 천천히 채운다, 마이너스 상황에서도 좀 팔 수 있게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일까요? 이분이 이제 바로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팁이라면 그 두 개가 다인가요? 너무 막연해서 솔직히 뭐 딱 단순하게 이런 분을 당장에 어떻게 하면 주식 잘하게 만들까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저 계좌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 손절은 어쩔 수 없다, 외통수 걸렸기 때문에 일부 손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손절한 자금을 기존 매수 습관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활용하셔야 된다, 뭐 요 정도가 그냥 이 계좌를 개선시키기 위한 시작인 것 같아요. 단순히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계좌가 개선된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게 원인이 말한 거를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를 일부를 손절을 시켜서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들으면 알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미 그 시작부터 피 보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도 되게 막연하고 막막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나 안 할래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기다릴래요, 이렇게 되고서 이 상태가 되면 잠식 상태로 그냥 존버 타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로 많죠. 어차피 이렇게 한다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그냥 속 편하게 기다릴래요.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그 심정에는 또 그것도 있죠. 이렇게 존버 타고 재수 좋아서 코스피 5천 가가지고 다 탈출하고 플러스 수익 나면 땡큐고, 만약에 안 돼서 마이너스 가서 진짜 나중에 진짜 이거 진짜 어떡하지? 진짜 지금보다 더 큰 고민이 될 때, 그때부터라도 한번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마음속에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 상담 받으면서 18번 멘트 있죠. 뭐 안 되면 저는 상속시키죠, 뭐 이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뭐 이거 당장 급한 돈 아니에요, 이거 이제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고. 그렇죠. 참 이게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나 싶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이걸 모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보면 회의감도 드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저희가 말한 대로 그냥 존버 탈래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시킬래요, 올라가면 팔래요, 뭐 이렇게 그냥 핑계처럼 바로 그런 게 나오는데, 몇몇 분들은 그래도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 왔는데 한번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익혀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나는 플러스를 만들어내겠다,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못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시작점을 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스텝을 밟아 가시는 거를 저희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예 없다면은 저희가 이런 방송도 안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계속 늘어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다시 이제 요 길로 들어서는 분들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사실 주식이 의미 없게 망하거나 의미 없게 물린 주식 가지고서 상속시키겠습니다라는 얘기 안 하고 끝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올바른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에서 저희가 좀 많이 팁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려있는 분들이 답답해서 이 영상을 딱 처음 보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가 말했던 뭐 정박을 타네, 뭐네, 뭐 물량을 뭐 천천히 채우네, 마이너스 상태에서 어떻게 파네, 이런 것들 진짜 영상으로 다 알려드렸으니까는 보시면서 공부 좀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이 유튜브 말고 클럽도 하고 있거든요. 클럽 안에서는 이 과정 계속 거쳐가면서 회원분들이 실현 수익 쌓아가고 계좌를 성장시키는 그런 길을 저희랑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도움 드리고 있고 실제로 하나씩 다 가이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함께 성장해 나가시는 것도 실용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플러스를 조그맣게라도 쌓아 놓고 나서 많은 주식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큰 플러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스텝만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다가 저희 클럽으로 가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클럽 공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신청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어떤 건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주식으로 좀 어려움 겪는 분들께 좀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